초등학교 1학년 앞두고 계신 학부모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네, 그냥 견디세요. 그때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참고 인내하고 버틴다. 화이팅입니다. 소중한 걸 소소하지만 늘 궁금한 육아 이야기, 육아의 세계! 왜 안 하시는 거죠? 사탕을. 저희는 이제 뭐 한 살 먹어도 별로 티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한 살 먹으면은 나이 많이 먹는 느낌이잖아요, 저희보다는. 특히 또 7살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제 8살 되는 거니까 그게 확 다르죠. 찾아보면 그 시기에 또 워킹맘들은 퇴사를 고민하거나 휴직을 고민하거나 그래서 지금 또 많은 워킹맘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또 모시는 선배 부모님들, 회사에 부모님들이 부모님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루하실 것 같아요. 고전어로. 전 처음인데. 요 초등학교 1학년 시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기셨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좀 처음 경험하셨잖아요. 첫째 때는 어떻게 하셨었죠? 첫째 은호가 학교 들어갈 때는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온전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생활을 제 엄마랑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은호는 초등학교 올라갈 때 제가 되게 걱정이 많았었어요. 워낙에 낯가림도 심하고 친해지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네. 아이고 과연 학교 올라가가지고 말을 하고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 은호랑 함께 1학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거든요. 학교 끝났을 때 1학년 엄마들은 학교 문 앞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나오면 이제 각자의 스케줄을 가져. 그때 사실은 엄마가 같이 있어주면서 친구와의 관계도 보고 또 친구 엄마와의 관계도 맺고 아이 기질에 따라서 그렇게 엄마가 그 시기에 있어주면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둘째 이준이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준이가 학교를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소중하게 합류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저희 회사가 엄마들이 다니기에 되게 좋은 직장이잖아요. 유연 근무제가 잘 되어 있고 특히 또 아이가 있는 엄마애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베이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날 시점에 학교 앞에 가가지고 이준이를 데리고 오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학원을 이제 또 보냈던 거죠. 학원 다녀와서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맞아줄 수 있고 간식 챙겨줄 수 있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초등학교 1학년을 큰 어려움 없이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모님은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외벌이 시작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외벌이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어요. 11시에 끝나다 보니까 예, 12시.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반에는 12시에 끝나다 보니까 12시 이후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방법은 이제 학원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고 또 애들 기질에 따라 이게 언제 익숙해질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육아나 일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정말 끝까지 온 상황이었고 그나마 저보다는 아내가 이 적성에 너무 안 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만두기로 이제 결심했던 거고 아이를 이제 육아하면서 쉬는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일 한번 좀 찾아보고 싶다. 이제 자기가 선택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 리즈도 맞아서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외벌이를 시작했고 덕분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이제 좀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혜준님은 이 자리에 없으시지만 혜준님은 소중한 글에서 초등학교 1학년도 보내시고 둘째도 출산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마 혜준님도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성취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일을 계속 이어오셨던 것 같은데 랜선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혜준님 나와주세요.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이가 등교를 8시 30분에 해서 학교를 12시 30분에 했어요. 4시간 정도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 있는 거고 그 시간에 이제 업무를 하면 됐었는데 어린이집을 안 가는 둘째가 24시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방에 계시는 엄마를
호출을 해 케어는 엄마가 전반적으로 해주시고 저는 이제 오전에 큰아이가 없는 시간에 최대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아이가 돌아오는 시간이나 뭐 학원을 가야 되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케어를 한 거죠. 혼자서 2명을 같이 케어하면서 일을 한다? 이거는 가능하신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러면은 하교할 때는 데리러 가셨어요? 1학년 때는 보통 엄마들이 하교를 꼭 시켜주거든요. 그 보호자가 없으면 교문에서 아이를 보내지 않아요. 학교 정책상. 그래서 무조건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둘째는 엄마가 케어를 해주시니까 제가 하교를 하러 갔었죠. 12시 반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얌전하게 집으로 오면 그래도 좀 쾌적하게 오후에도 조금 일을 챙길 수가 있는데 애가 하교하면서 갑자기 놀이터에서 친구랑 놀고 싶다. 이러면 오후에 잡혀있는 회의가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거를 좀 양해를 하고 회의 시간을 늦추거나 다른 날짜로 변경하거나 그런 일들이 제법 있었어요. 물론 회사에서는 제가 이제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걸 아니까 되게 그거를 배려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잦아지니까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인데 또 엄마로서 아이도 케어해야 하니까 그 사이에 괴리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지고 아이가 없는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단타로 계속 업무를 쳐야 되는 집중해서 뭐 한 2-3시간 연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1학년 때는 부모가 없으면 학교가 안 되는 거를 처음 알았는데 1학년 때만 그러는 거예요? 1학년 때는 필수였던 것 같고 2학년은 1학기 때는 거의 계시다가 서서히 좀 줄더라고요. 보통 학교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는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한참 스트레스가 많으실 때는 뭐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나요? 바뀐 거는 주변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뭔가 이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노력하면서 조금 스트레스가 정돈된 느낌이 들었어요.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로. 나는 이 상황이 너무 불만족스러워가 디폴트가 되니까 되게 작은 일에도 아이한테 화를 내게 되고 이런 것도 되게 반복됐었거든요. 어느 날 이제 마음을 내가 고쳐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재택하고 아이 둘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디폴트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그거부터 딱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혜주님은 그렇게 그 시기를 잘 보내셨네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앞두고 계신 학부모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그 시기를 뭐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거다, 뭐 이 방법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견디세요. 네, 그냥 견디세요. 그때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주세요. 육아는 결국엔 버티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버틴다. 그래도 이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학원을 이제 스스로 다니고 사이클이 완성된 순간 그래도 이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고. 만약에 엄마가 계속 일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끝까지 일하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 회사에도 분명히 뭐 육아휴직이나 아니면은 뭐 단축 근무나 이런 제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서는 그 시기를 잘 넘기면은 분명히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다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시기가 온다. 그리고 그 시기가 생각보다 길지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티셔라. 그런데 또 한편으로 외벌이를 선택하시고 퇴직을 하셨던 분들은 그 나름의 시간을 굉장히 유익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치원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아이들과 더 많은 교류랑 체험 같은 것도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분은 이제 한 3년, 4년 후에 아이를 초등학교 보낼 텐데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냐고요? 그때까지 버텨라. 오늘 선배 부모님들 어떻게 보내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생각할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입학을 앞둔 자녀의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또 소소하지만 궁금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